오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미티빌 호러. 공포영화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발금이는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아미티빌 호러. 제가 원래 실화 사건을,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살해보다는요, 심령에 빠진 엑소시즘과 연결된 그런 영화를 짱짱 좋아해요. 완전 내 스타일의 영화죠. 이 영화는요, 우리가 자주 봤던 이거는 2005년에 리메이크 버전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알고 계시려나? 그리고 원래 원작은요,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1979년 7월 27일 개봉을 했고요. 한국에선 요 포스터로 81년 9월 12일 날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거는요, 요 아미티빌 호러, 이거는 2005년 리메이크 버전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CG가 포함된 요 정도? 그 정도 건드렸답니다. 이 영화의 이 영화는 컨저링과 애나벨의 영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영화 짱입니다. 전 15번 봤습니다. 오늘 16번째 볼 생각입니다. 방종하고요. 일단 영화의 줄거리는요, 1974년 미국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외딴 집에서 새로 이사온 조지 루츠 집안은 이상한 일을 겪는다. 한겨울에도 파리가 넘치며 하수구가 방류되는 듯한 고약한 냄새에 시달리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온 식구가 잠을 설치기도 해요. 한술 더 떠서 남편인 조지는 신경불안을 보이고 견디다 못해 집을 수리도 해보고 다 뒤져보기도 하는데 이상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집이 예전에 남편이 미쳐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 쏴 죽인 그런 사건의 현장이었던 거야. 그렇게 공포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리고 온 가족이 이 같은 현상을 겪게 돼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벌써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발금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짱짱맨.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화니까 살을 덧붙이긴 했겠죠. 약간의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 대박 쳤습니다.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요, 영화를 보고 있던 여자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요. 극장 안에서요. 우리 어디선가 많이 들었죠? 이런 거 미국에선 자주 있잖아. 그런데 이건 한국 사람이 그랬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 실화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실화는 주인공 이름이 똑같아요. 영화 한 장면을 보시면 이 남자분 있잖아요. 이 남자가 조지예요. 조지. 루츠가의 가장. 조지예요. 이 사람이죠. 근데 이름도 똑같이 썼어요. 심지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1974년 11월 14일이었어요.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아미티빌, 똑같죠? 이름? 마을 이름입니다. 아미티빌 마을에 온 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하는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자신이 부모와 형제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자백을 해요. 페데오라는 사람이요. 부모와 형제를 쏴 죽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얘는 아들이었겠죠? 장손, 첫째 아들이었어요. 장남. 근데 이 페데오가 하는 말이 거관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목소리에 이끌려서 살인을 하게 됐대요.
견디다 못해 살인을 했다고 말을 해요. 범죄 현장이었거든요. 6명을 무참히 살해한, 총으로 쏴 죽인 이 페데오는 6명을 살해한 독립적인 사건에 각각 종신형을 받아요. 그래서 평생 감옥에 썩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데오가 한 말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그 살해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난 3시 15분에 그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들어서 다 쏴 죽였다고요.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1년쯤 뒤에요. 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이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죠. 루츠 가족의 가장 조지. 오늘 영화 한번 보실 때 이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어마무시하실 거예요. 조지는요, 1975년 경매에 붙여진 이 집, 그 아미티빌 호러, 제가 건물 사진을 안 가져왔나? 건물 사진을 안 가져왔네요, 여러분. 그 아미티빌 호러 그 건물이 집이, 그러니까 피데오가 살인사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값싸게 경매에 붙여져요. 그래서 이 조지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매입을 하려고 해요. 어우, 땡큐. 집이다. 이렇게 큰 집이 이렇게 싸게 나오다니. 그런데 가정법사가요. 그러니까 이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 판사가, 법사래요. 법원 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은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살해 사건이 있던 집이다. 그리고 그들이 쓰던, 그때 피가 흥건히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들이 쓰던 물건이 그대로 남겨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 정말 이 집을 사고 싶어요? 이 집을 사고 싶니? 엄마야 라고 물은 거지. 좀 길게 말했는데 그냥 짧게 말해. 이 집은 6명의 일가족이 몰살당한 곳이고 현재 이 집에는 살해했던 그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근데 너 이 집 진짜로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래? 자신 있니? 라고 물었던 거지. 근데 강한 남자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센 척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비싼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아미티빌 시에 기증하겠어요. 제가 기증하죠 뭐. 이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 농담말을 해요. 농담말을 하고 그 집을 매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는요, 이사간 지 28일 만에 판사의 조언을 흘려들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1975년 12월 18일 그들은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조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카톨릭 교회 신부를 초청해요. 야, 신부야, 신부님 잠깐 와봐. 우리 집에 이거 그것 좀 해줘라. 성수를 뿌리는 이제 악령택치 의식을 해요. 간단하게요. 아무래도 조지는 몰라도 조지의 부인 캐시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그리고 그 사건이 장남이 부모와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찝찝했겠죠. 부인이 권유를 했죠. 그래서 의식을 진행하던 도중에 이 강한 남자 센 척 하시는 조지께서 또 입방정을 떠십니다. 드립을 치기 굉장히 좋아하셨나봐요. 의식을 하는 도중인데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난 할 생각 없었는데 캐시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부탁해서 하는 거야. 그냥 대충 해줘. 이렇게 의식을 치르던 신부님에게 농을 던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깐만요. 의자가 불편해. 무서워.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진행을 하던 도중에 이렇게 농을 탁 던졌는데 방에 불이 팍 꺼지면서 그 의식을 치르던 방 안에 불이 팍 꺼지면서 나가! 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센 척하던 조지는 겁을 덜컥 먹었죠. 가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태어난 척을 해요. 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식으로 넘어가 버리세요. 센 척을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나봐요. 이 집에 이사를 한 첫날 밤에 조지는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이사한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나가! 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공포가 때문에 잠시 깨. 뭐야. 그걸 시계를 봐요. 이게 웬일인가? 정확하게 3시 15분입니다. 1년 전 내가 얘 피데오라고 그랬나요? 이름이 이름 뭐지? 이분? 잠깐만요. 이름 보고 올게요. 대페오. 나 페데오라고 부른 것 같아. 이 살인사건이 여러분, 대페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페오가 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3시 15분에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들어서 살해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3시 15분에 조지가 우연처럼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 아닌 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자꾸만 깨어난 날이 반복됩니다. 공포감도 나날이 커졌죠. 그 이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조지는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직장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매일같이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는 자기 어린 딸이 유리컵을 이렇게 갖고 있다 물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조지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신경질을 내면서 숟가락으로 어린 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해요. 굉장히 신경질적이어지고요. 이런 이상한 현상은 조지뿐만 아니고 부인인 캐시한테도 일어납니다. 캐시는 자꾸 이상한 것을 보게 돼요. 밤마다 자신의 옆에 누군가가 서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자꾸 자물쇠들이 막 혼자 열리고 이상한 괴이한 막 혼자 열리는 이상한 막 그런 걸 내가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물건들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매일 새벽 3시 15분 잠에서 깨던 조지는 어느 날 잠에서 그날도 3시 15분에 깨서 목이 너무 말라서 1층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자신의 집 거실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죠. 엑소시스트에도 나오죠.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인간 같지 않아 보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도 봐요. 그 한밤중에 말이죠. 그리고 첫날 조지네 집에 와서 악령 퇴치를 해줬던 그 조지의 친하던 이제 신부님께서는 그 악령 퇴치를 해주시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부정이 탄 건지 모르겠는데 심한 독감에 걸려서 한동안 아예 연락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난 뒤에 이제 그 조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그래서 받았더니 그 신부님은 딱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우리가 그때 들어가서 악령 퇴치하다가 나가! 라는 소리가 들렸던 그 이상한 방 있지? 그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라고 말하세요. 역시 서양의 신부님들은 뭔가 카리스마가 짱인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거는요. 조지가요. 이사 온 첫날부터요.
한 번도 씻지를 않아요.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봐요. 이제 막 자신의 자식들이 자는 걸 보는데 그 자는 자세가 너무 기괴한 거야. 이렇게 꺾인 채로 막 누워 자는 그런 환상 같은 걸 보게 돼요. 그들이 이제 20여일간 악령을 느꼈다고 하는 그 경험담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7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조지가 불을 다 꺼두고 둥근 달을, 보름달을 보고 있었대요. 달을 지켜보고 있는데 자신의 딸 미씨의 뒤에, 미씨라는 자신의 딸의 뒤에 무슨 이상한 돼지 모양을 한 괴물 같은 형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지가 이거 뭐야? 야! 내 딸내미 너 뒤에 뭐 있어? 그랬더니 미씨가 얘기해요. 아빠 이거 내 친구야. 그리고 루츠 가족은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지고 왔었던 돌로 된 사자상이 있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왜 가져다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사자상을 왜 크리스마스를 위해 가져오는 걸까요? 이유가 뭐야? 이게 크리스마스랑 무슨 상관입니까? 루츠 가족은 그 부인 캐시가 가져왔어요. 캐시가 이 돌로 된 사자상을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장식을 하려고 그랬나봐. 이걸 왜 음탕하게 음흉하게 이 사자상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남편 조지가 이 사자상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희귀한 거야. 나는 분명히 넘어지기만 했는데 내 다리에 동물에게 물린 것 같은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2일 26일 날요. 조지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쓰러질 듯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요, 그때부터 부엌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우리 집엔 향수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무슨 냄새지? 그러다 1976년 1월 1일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던 부인 캐시가 갑자기 자신의 방 창문 밖에서 빨간 눈알 두 개가 자고 있는 나를 노려보려는 걸 목격한 거야. 너무 놀라서 자지러졌지. 그래서 조지가 벌떡 일어나서 여보 왜 그래? 이러면서 창문을 확 열어제껴요. 놀라. 여러분 들었어요 혹시? 창문을 확 열어제껴요 이랬는데 앞집에서 문 쾅 닫는 소리 났어요. 와 진짜 놀랬다. 소리 지를 뻔했어. 쿵소리 들었어요? 진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잘 듣고 계시는 분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랬는데 부인의 그 비명소리를 듣고 조지가 이제 자기는 남편이니까 문을 열지. 뭐야 누구야 뭘 본 거야 하면서 창문을 확 열었는데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해요. 동물의 발자국 같은 걸 발견해요. 그런데 창문 안쪽에 찍힌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찍혀 있어. 진짜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쳐다본 것처럼. 그리고 1976년 1월 4일 조지 씨는 새벽마다 1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북소리와 군인들의 걷는 소리,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직접 내가 이 새끼들 눈으로 봐야겠어 하면서 내려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요, 이상하게 남편이 2층에 이제 안방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막 방문을 열었을 때 부인의 침대가 50cm 정도 하늘로 떠있다가 이렇게 쿵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 강한 남자, 이 센 남자 조지 씨가요. 그래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건 너무 이상한 거야. 더 이상 센 척을 못하지.
그래서 그 성당, 자신이 다니는 성당 신부님들에게 악령 퇴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직접. 이 센 척하는 남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그리고 4일 뒤, 1월 8일, 조지 씨는, 잘 들어요. 조지 씨의 매제가, 형님, 나도 귀신 직접 보고 싶어요. 나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며 조지 씨네 집으로 와요. 그러고는 잠을 자죠. 하룻밤 자기를 요청해요. 지도 경험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날 밤 그는 어김없이 남들과 똑같이 조지와 똑같이 3시 15분에 눈을 뜹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뜨죠. 가족들은 다 깼어요. 그래서 조지가 그 매제한테 야 무슨 일인데 왜 소리 질러? 그랬더니 그 매제가 말해요. 꿈에서 어떤 아이가 날 깨우더니 미씨하고 조디는 어디에서 자고 있냐고 찾던데? 미씨하고 조디는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씨는 조지의 딸이고요. 그 조디는요. 그때 돼지 같은 괴물 형상. 아빠! 이거 나 친구야! 했던 그 돼지 괴물에게 조디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매제한테는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매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조지의 센 척은 한 번 더 꺾이고요. 쫄보가 됩니다. 그리고 1월 13일 밤 조지는 갑자기 캐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봐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잠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방언이 터진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어딘가의 언어인가 아니면 정말 저게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한 언어로 막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내 마누라가요. 같이 자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말이죠. 그래서 조지는 말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자.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딱 그때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전기며 다 멈춰버려요. 자동차 시동도 걸리지 않고요. 집안의 모든 전기는 나가버리고요. 가구들이 혼자 막 움직이고 다용도실 문이 덜컥덜컥하고 식탁에 의자가 덜컹덜컹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좀 폴더가이스트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전문가들을 불러요. 혹시 영들을 불러내서 물어볼 수라도 있을까? 아니면 우리만 경험을 하는 건가? 다른 사람도 그런 건가? 이게 진짜 귀신에 씌어서 나만 보는 건가? 현재 상황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지는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하게 돼요. 당시 사진이에요. 당시에 그 전문가들이 와서 이 현상을 직접 보고 남기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와요. 그리고 카메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찍혀요. 여러 가지 찍힌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찍혀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진 작아서 좀 안 보이실까봐 잠깐 키울게요. 여기에서 이런 게 찍혀요. 이 아이는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아이는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이 집 식구가 아니고요. 확대를 해보았을 때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양 옆에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요. 1년 전, 조지가 이사 오기 1년 전에 여기에서 살해당한 아이들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아시아인들 잘 분간 못하는 것처럼 서양인들 얼굴 분간을 잘 못할지 모르는데, 살해됐던 아이와 이 귀신인지 뭔지 찍혔던 게 유사하게 닮았다고 말을 해요. 굉장히 닮아있대요. 근데 제가 언뜻 봐서도 요 아이랑은 중간에 아이가 엄청 닮았네요. 전문가들을 불러 이런 현상을 보게 돼요. 이제 뭐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4일날 새벽에 조지 씨가 또 한 번 흠칫거리며 집을 탈출하려 해요. 이 집 아이들 있잖아요. 몇 명인가요? 4명의, 3명이 아닌가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면서 깨요. 아빠! 깜짝 놀라서 뛰어갔지. 애들이 말해. 방 안에 괴물이 들어와서 아빠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아빠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잠에 들지 못했어요. 다들 뜬 눈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지 씨는 가족들한테 말해요. 야, 짐 싸! 그렇게 짐을 싸기 시작하죠. 그럼 내일 나가자. 이삿짐 다 싸. 내일 나갈 거야. 그런데 이삿짐을 싸다가 애들이 지쳐 잠이 들게 돼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애기들은 금방 잠들잖아요. 무서운 걸 또 잊고 몸이 피곤했는지 애들이 다시 잠이 들어. 그 비명소리를 듣고는 조지 씨는 또 아이들 방문에 문을 엽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또 꿈을 꿨니? 그런데 뿔이 나 있고 오금이 저릴 만큼 무섭게 생긴 악마의 형상의 물체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지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잠옷 차림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아미티빌 호러, 이 영화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아미티빌 호러 영화 촬영을 하는 도중에요.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조 씨의 부인 캐시 있잖아요. 실존 인물 캐시 러츠거든요, 이름이. 근데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조 씨의 부인이 정말 실제에서 사망해요. (5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해버려요. 그리고 촬영장에서도 알 수 없는 의문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뭐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이나 출연진들은 낡은 저택엔 늘 유령이 있기 마련이지 이러면서 그냥 사소하게 넘기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촬영 도중에 한밤중 촬영이 많았겠죠. 한밤중에 촬영 도중에 갑자기 이유 없이 전기불이 거리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외부 침입자 흔적은 전혀 없고 누가 스위치를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화 첫날 밤에 3시 15분에 잠에서 다 깨요. 이 사람들은 또 원작을 알잖아요. 실제 사건을 아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이거는 조지 역할을 맡은 레이놀즈가 직접 말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낡은 저택엔 늘 유령 이야기가 떠돌기 마련이죠.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지만 촬영 도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전기불이 깜빡거리곤 했어요. 주변엔 아무런 침입자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촬영 첫날 밤 난 새벽 3시 15분에 잠에서 깼어요. 극중 주인공 조지에게 악령이 찾아올 때도 매번 시계는 3시 15분을 가리켰죠. 지금 생각해도 우연치곤 너무 등골이 오싹한 일이었어요. 라고 레이놀즈가 직접 말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는
다들 이유 없이 그렇게 잘 넘어졌대요. 그리고 물건들이 종종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을 다룬 영화가 아미티빌 호러인데,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 드릴 때 설마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서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미티빌 호러,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영화관에서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영화가 개봉하고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본 후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미국에서나 있었나 보다, 그런 일이, 이러고 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연합뉴스의 일부입니다. 우울증 여성 극장서 엽기 자살. 2005년 7월 4일 10시 52분 기사였어요. 이종민 기사님이 쓰셨고요. 휴일 도심 영화관에서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관광객이 공포영화를 보다가 흉기로 자신의 목을 직접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가 보던 영화가 아미티빌 호러입니다. (7월 3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의 모 극장에서요, 34살의 정모씨가 목 부위를 흉기에 한 차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극장 직원 22살 홍모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발견 당시 극장 내 자신의 좌석에서 왼쪽 손에 흉기를 들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요, 정씨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고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왔대요. 그리고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고, 최근 가족들한테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 같다라는, 그냥 단순 자살이다, 땅땅땅,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신을 가족들한테 인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건데 영화 보는데 흉기가 가방에서 왜 나오나?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지금도 충분히 소름 돋으셨겠지만 소름 돋는 건 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정씨가 자살할 당시에는요, 극장 안에 58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었어. 아무리 지 손으로 자기가 자살을 한다 해도 여러분, 목을 매서 자살을 해도 윽윽 소리는 내고요, 자기 스스로 정말 끊어도 찌를 땐 아!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이 영화가 그렇게 쾅쾅쾅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이런 심리 슬렁물이거든요. 왜 그랬냐? 이 여자가 극장 앞에서 3번째 줄에 혼자 떨어져서 앉아 있었어. 정씨는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헤어졌대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성격 차이가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헤어졌대요. 남자가 너무했네. 우울증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런 여자를 혼자 버리냐.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그동안 학습지 교사 일을 하면서 친정집에서 생활을 해왔던 거래요. 이날 근데 정씨가 관람한 영화 시간이요, 잠깐만. 그날 영화를 본 게 이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봤던 극장은 아미티빌 호러인데 상영관이 6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6관이었습니다. 그리고 60번 좌석에서 자살했어요. 그 앞줄에서 스크린에서 3번째 줄, 자살을 맞이했던 데가 60번 좌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문점이, 그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자기 목을 찔렀어. 이 목을 어떻게 뚫을 거야? 자기가 쓰지도 않는 왼손으로요.
그리고 자살 같은 거는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걸로 하지. 극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잘못 찔러서 한 번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걸 서걱서걱 몇 번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고통의 끝을 맛보고 싶을까? 이왕 죽을 건데? 왜 칼로 자살했을까? 그리고 280석 규모의 이 극장에 당시 58명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못 봤나? 그리고 왜 그녀만 앞줄에서 세 번째 자리에 표를 끊었나?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아까 6관 6층 60번에서 자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이 막 끼워 맞추기 잘하네. 뭐 예약하다가 그렇게 잡혔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끼워 맞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정씨는요, 영화 시작 1시간 30분 전에 왔어요. 그리고 12시 10분에 극장 매표소에서 신용카드로 영화표를 샀어요. 경찰 조사를 마쳤어, 그까지. 근데 소름 끼치는 건 그녀가 받은 좌석은 그 좌석이 아니었어요. 다른 관람객들이랑 동떨어지게 일부러 앞좌석으로 옮긴 거야. 6층 6관에 60번 좌석에 스스로 찾아가 앉아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서양에선 6자, 666, 오맨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밝음이. 우리나라에선 6자보단 4자를 더 무서워하는데요. 진짜 서양 영화를 보며 서구적인 악마의 숫자 666을 맞춰가며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이 아미티빌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아미티빌 호러, 이 미스테리. 그때 영화를 제작하면서 끝났겠지 했는데 아니, 영화를 보며 자살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야. 자살이라고 보기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악마가 있다고 다들 믿으세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요, 너무 많이 과장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루머에 따르면 이제 아미티빌 호러 여기가 아예 없어졌다, 계속 폐허로 남아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영화랑은 긴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근데 사실 이 집에는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심지어 자기네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영화가 그렇게 또 2번에 걸쳐서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개봉을 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 장소에 가서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사진을 찍어댄다든지 무단으로 막 풀장 안쪽까지, 가든 안쪽까지 마당 안에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나지 않는다. 루츠네 가족이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워렌 부부가 와서 여기에서도 워렌 부부가 오거든요. 워렌 부부가 와서 퇴치를 하는 과정이 어마무시하게 긴 것처럼도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냥 와서 대충 하고 악마는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한 번 방문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니네 진짜 돈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루츠 가족이 언론에 관심을 살려고 다 뻥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어요. 심지어 이 영화가 그런 이제 너무 과장됐다, 다 뻥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컨저링, 애나벨 이것도 같이 솔직히 너네도 다 한 통속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했건 어쨌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밝음이가 좋아하는 영화 아미티빌 호러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해 말씀해드렸어요.